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이혼 전문 이세롬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만한 일들만 계속 생기고 별다른 걱정 없이 이제 지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근데 법적인 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경찰이나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송에 연루될 일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소송에 연루될 일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경우도 흔치가 않죠. 막상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닥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 변호사를 찾아갈지, 또는 뭐 법률사무소를 갈지, 법무법인을 갈지, 내가 알고 있는 누구에게 소개를 받을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볼지 등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찍고 있는 이 영상도 누군가가 보시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보는 영상이고요.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새는 좀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이 전부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소송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개괄적인 부분을 미리 알고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어느 정도 의뢰인분이 그 쟁점에 대해서 알고 계실 때 우리가 왜 이러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쟁점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은요, 소송에 있어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이야기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다루고 있는 역할은요, 그 개인의 내밀한 영역까지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말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서 형식으로 글로 작성을 해서라도 자신의 변호사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술서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좀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놔 주신다면 변호사가 앞으로의 변론 방향을 세우고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까지,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짧게는 6개월, 길다면 한 2년,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동안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사건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 결국은 처음에 가기로 했던 길은 A였는데 나중에 다 해보니 B라는 곳에 가 있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절차가 예상되고 있으며 상대방은 무슨 서면을 언제 제출을 했는데 이 서면의 주된 내용은 뭐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반박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소송 절차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의뢰인분 입장에서도 내가 처음에 본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변호사와 기계적인 소통에만 그치게 된다면 내 사건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 부족한 시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이 사건이 산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변호사, 사건에 집중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한다면 의뢰인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글로 잘 녹여내서 결국은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눈이 아프면 안과를 찾아간다든지 이가 아프면 치과를 찾아간다든지 각자 전문적으로 다루어지는 병원들이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처리했던 기간이라든지 그 개수 등에 따라서 전문 자격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이라든지 이혼소송이라든지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사건 뭐 이런 이혼사건과 형사사건들에 관련해서 거의 1000건 이상 그런 소송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고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처리해 본 경험들이 앞으로 제가 또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틀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소를 장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9년차 변호사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왔어요. 조금 주저주저 하시다가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승소 확률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의뢰인을 만나서 대면 상담하는 게 보통 한 1시간 정도예요. 이 동안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승소할 확률은 몇 %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대략의 어떤 통계치 요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소송 초기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는 것은 때로는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을 다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이 불리한 부분은 재판의 쟁점이 좀 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근거를 통해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권리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판결이 있어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새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다거나 이런 게 명백해서 정말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당 판사나 담당 검사를 잘 안다. 내가 예전에도 이런 사건을 해봤는데 이거 뭐 100% 승소할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다고도 들었고 제가 항소심을 수임을 하면서 1심에서 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많이 듣고 있어요. 사건이라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100% 승소한다 라고 장담을 하는 변호사를 만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유리한 부분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만약에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맞춤형 전략 이런 거를 세워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승소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변호사는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것이 좋죠. 근데 어떠한 때에는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이건 좀 덜 주장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갈무리도 좀 해줄 수 있고 자신의 정말 든든한 편 이런 변호사를 만난다면 소송 절차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좋은 변호사, 정말로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변호사를 이제 상담을 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셨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